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국제거래법 담당하는 이재균 변호사라고 하고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정중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선택 과목 결정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셔야 될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법 어떻게 학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고요. 제 소개는 여기 이제 뭐 적혀져 있는 거 간단히 보시면 되고, 뭐 제 소개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법학 전공했을 때 뭐 한 뭐 10년 전쯤에 여기 신림동에서 이제 국제거래법, 그때도 1차 사법시험 1차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는 객관식 시험이었어요, 국제거래법이. 그래서 조문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오지선다 객관식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로스쿨 와가지고 그때 사법시험 때 공부했던 방식이 통하나 안 통하나 한번 봤어요. 객관식 때 공부했던 방법이 사례형 풀 때도 통하나 안 통하나. 근데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 주변에 있었던 그 동기들도 다 그 국제거래법 고득점을 받고 합격을 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벌써 4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늘 사실 뒤에 유인물이 있는데 어느 분은 갖고 계시고 어느 분은 안 갖고 계셔서 제가 부득이 화면을 띄웠어요.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 지금 시간 끝나고 뒤에서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이고, 크게 네 가지예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단 선택 과목이 지금 폐지 위기에 있죠. 예, 이게 지금 폐지가 될 건지 아니면은 뭐 계속 존치는 하되 뭐 이제 PF로 바뀔 것인지 이제 그것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선택 과목을 국제거래법으로 한다면 왜 국제거래법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국제거래법으로 한다면 왜 이재균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강의 일정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 과목 폐지 논란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 시험법이 지금 이제 심사 중에 있어요. 심사 중에 있는데 뭐 이제 자세한 거는 뭐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고, 요 배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변시 합격하고 실무에 가시면은 국제거래법을 다룰 일이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제거래법뿐만 아니라 국제법, 환경법 뭐 이런 것들, 그 특수 그 분야를 다루는 법무법인에 가지 않는 이상 보통 송무 일반을 할 때 별로 다룰 일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로스쿨 교수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 후임 교수님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학교에서. 근데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교수님들이 없는 학교 학생분들은 정말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옛날 사실 1차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특정 과목으로 쏠려요. 특정 과목으로 쏠리니까 과연 이게 선택 과목 보는 취지에 맞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수험생분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니까 선택 과목을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두 개예요. 중요한 거. 위에는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고,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은 사실은 전면적 폐지보다도 PF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리고 어,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도 적어도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5회 변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대로 그냥 학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개정 이슈는 여러분들한테 큰 이슈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 왜 뭐 국제거래법 다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 뭐 통계 자료인데 요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지금까지 최근 뭐 변호사 시험에서 35%에서 약 뭐 한 50%까지 달하는 응시생분들이 국제거래법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예,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율을 뽑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판례보다는 그냥 조문만 학습을 제대로 하시면 돼요. 예, 조문만 학습을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국제사법 뭐 판례도 있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제사법에서 판례를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지금까지 14회 변시 통틀어서 딱 4회 변시 딱 한 번만 나왔어요. 나머지는 판례 없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 위주의 학습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그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착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즘 들어서 뭐 14회 변시도 약간 어려웠다고 하시고 12회가 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브리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브리타가 완전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12회 변시, 14회 변시도 스텝 국제거래법대로 푸시면은 다 풀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고 브리타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적다. 이제 요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자격 시험에는 없는 과목이에요. 이 국제거래법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 그 노동법이나 예를 들어 이 조세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노동법에 노무사분들 있죠. 그죠? 그리고 조세, 세무사분들 있죠. 또는 세무사, 노무사를 준비했던 분들이 로스쿨 많이 오시죠. 그분들이 많이 여기 포진돼 있죠. 근데 국제거래법은 뭐죠? 이거 다 그냥 계급장 떼고 덤빌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초심자인 과목이어서 많이들 선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국제거래법 선택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본인이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또는 노무사 자격증을 준비했다. 그러면 노동법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거나 또는 나는 노동법을 공부를 많이 했지만 나는 이제 그 새로운 마음으로 변시에 임해볼래.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결론은 다수가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왔는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메인이죠. 왜 이재균인가? 제가 쓰고도 되게 민망했는데 이제 요거는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게 되셨을 때 요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활용하는 교재가 제가 직접 만든 교재예요. 이제 스텝 국제거래법이라는 교재인데 지금까지는 그 유인물로 나눠드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책으로 출간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진도별 국제거래법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이제 진도별로 쪼개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이유가 왜 국제거래법은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통문제밖에 없고 왜 진도별이 없을까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이게 전체 문제가 아니라 뒤에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해당 그 챕터만 문제를 싣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제가 일일이 다 쪼개가지고 진도별로 제가 다 찢어놨어요. 예.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그 앞선 선배님들이 되게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두 문자를 활용한 암기. 요게 이제 제가 그 학부 다녔을 때 1차 사법시험 1차 준비를 하면서 두 문자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례형 문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구조화를 하거나 또는 암기할 거는 또 암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사례형이어도. 그래서 이제 스텝 국제거래법 특징이 진도별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문자가 다 가필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강의의 특징 중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중요 조문 순서대로 가요. 중요 조문 순서대로. 그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 않고 막 3조, 4조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는 뭐가 가장 자주 나오고 뭐가 좀 덜 나오는지 빈출 조문이랑 빈출되지 않는 조문을 명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만 앞에다 다 뽑아냈어요. 왜? 그리고 뒷부분에다가 이거는 기타 조문 이래가지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조문. 그래서 기본 강의 때부터 제 강의를 학습을 하시면 법전을 딱 봤을 때 뭔가 법전이 약간 평면으로 보이지 않고 울뚝불뚝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학습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별표인데
앞선 수강생분들이 다 이제 요 부분이 가장 좋았다라고 그 수강평을 써주셔서 제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국제거래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딱 어떤 쟁점이 나면 우리 신나갖고 그 전체 중에 일부만 쓰고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새 무슨 과목 하고 계세요? 민법 하고 계세요? 뭐 형법 하고 계세요? 형법 하고 계세요? 뭐 형법이라 치면 뭐가 있을까요? 부작위범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례형에 뭐부터 써야 되죠? 자기 의무부터 써야 되죠.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뭐 행위의 동가치성 뭐 이런 것도 써야 되잖아요. 그걸 써야 단계별로 착착착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사례형에. 그 만약에 그 부작위범에 대한 판례만 쓰면은 점수 반토막밖에 안 들어가죠. 국제거래법도 사례형이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쟁점이 나오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완전 일부만 쓰고 넘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스택 국제거래법에 쓴 건 뭐냐면 이런 챕터가 이런 테마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텝 1, 2, 3를 우리 나름대로 사고 훈련을 하고 시험에 나오면 딱 1, 2, 3만 쓰자. 예, 스텝별로. 그리고 그 밖에는 시험에 그 써도 무익적 기재 사항이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요 스텝 1, 2, 3 각 스텝이 채점 기준표의 득점 포인트예요. 득점 포인트.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강의 교재에 다 담아놨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은 요 네 가지고요. 강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를 이제 보신다면 한참 후에 만나요. 네, 8월 말에 이제 처음 뵐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2달 후에 만나요. 신모 끝난 직후에. 그래서 최신 그때 기준 가장 최신 모의고사인 올해 10월 모의고사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기출 강의를 합니다. 네, 기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요 기본 강의는 교재가 그 진도별 국제거래법 이재균 스텝 국제거래법이고 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의 교재는 그냥 각자 기출문제집 편하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초 파이널 강의는 앞선 기본 강의 내용을 빠르게 반복을 해요. 빠르게 반복을 하는데 10월 중순에 했던 기출 해설 강의 내용을 기본 강의 때 했던 것과 접목시켜 가지고 쟁점 위주로만 탁탁 치고 가요. 그래서 이틀 만에 끝납니다. 이틀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15분 만에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앞으로 선택 과목도 사실 좀 천천히 결정하셔도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잘 결정하시고 만약에 국제거래법으로 하시게 되면은 저랑 이제 기쁜 마음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